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갓 2주 전에 출산을 하고서 지금은 제 옆에 건강한 아들 하나를 씩씩하게 키워내고 있는 초보맘이기도 합니다. 저는 2년 전 20대 중반 때 대학 때 사귀어오던 남친과 결혼을 했습니다. 친구들에 비하면 결혼이 무지하게 빠른 편이었죠. 제가 어릴 적에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고 아빠와 함께 단둘이 살아오면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는데 그런 제 처지나 성격을 보듬어줄 만큼 따뜻하고 정만했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던 헤어지던 둘 중에 하나를 결론을 내버리고 싶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쯤에 말입니다. 성인이 되던 해인 어른들 말씀 듣고 열심히 공부만 하다가 어느 순간 성인이 되어 있어서 제 인생이 겪게 될 큰 변화라는 걸 잘 인지하지 못했지만 대학을 졸업할 쯤 되니 정말로 학교란 울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심적으로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사실 졸업 후에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자신도 없었고 그만큼 치열히 준비를 하지도 않았었고요. 그 때문에 더더욱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매달렸는지도 모릅니다. 왜인지 이 남자의 여자가 되면 미성숙한 저의 모든 것들을 보듬어줄 줄 알았었거든요. 연애 때도 내내 결혼하자고 함께 아이 낳고 알콩달콩 같이 살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서로에게 말해오던 저희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더 진지하게 결혼에 대한 대화를 나눴고 서로 뜻이 맞아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연애를 할 적에 시부모님을 자주 뵈었었고 실제로 시어머니와는 남편을 대신해 학교 구경을 시켜드리는 등 나름 친하게 지내왔었기에 이 집안의 새가족이 되는 것에 부담이나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엄마가 없다는 집안 사정을 다 아셨고 또 불쌍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정과 안쓰러움으로 절 바라보셨던 어머니는 딸처럼 절 잘 챙겨주셨어요. 어머님은 아들이 둘밖에 없어서 그런지 제가 옆에 있는 걸 딸이 생긴 것처럼 무척이나 좋아하시고 또 흐뭇하게 생각하셨답니다. 적어도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해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역시 고부 사이는 딸과 엄마같이 모녀 사이가 될 수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전과는 달리 저를 더 이상 딸같이 챙겨주려 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이러한 어머님의 변화는 정확히 결혼식을 일주일 정도 앞뒀던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시집을 올 때 남편과 딱 반반을 해왔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의 명의도 남편과 정확히 반반 나눠 돈을 내서는 공동 명의로 구매를 했죠. 남편이나 저나 그 당시 갓 학교를 졸업했던 사회초년생이었고 저는 특히 전공을 살리지도 않고 아무 중소기업이나 친구들 따라 취직을 해서 일하고 있던 직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었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남편은 남편대로 시부모님께서 경제적인 여유도 있으셨고 저는 저대로 친정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던 저를 위해 오랫동안 돈을 모아오셨던 터라 결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빠가 좋은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오시고 계시기에 저는 제 앞가림만 늘 신경을 썼지 아빠의 노후 준비나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다 문제였더라고요. 엄마 없이 불쌍하게 자라온 애인 줄 알았더니 신혼집 구하는데 그 큰돈의 절반을 턱턱 내고 결혼 준비하고 시댁에 보낼 예물 예단까지 모자람 없이 준비해서 턱 하고 내놓으니 어디서 갑자기 부잣집 며느리가 나타난 것 같으셨는지 절 괜히 낯설게 보고 정과는 달라진 것 같다는 말씀을 자꾸만 입 밖으로 내뱉으시며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셨어요. 보통의 시어머니 같으면 결혼 준비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할 텐데 저희 어머님은 오히려 결혼하는 아들이 기가 죽어 가는 건 아닐까 싶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며 괜히 며느리와 거리를 두셨죠. 그래서 전 잘해놓고도 욕을 먹는 것 같아서 괜히 기분이 찝찝했어요. 아빠는 아빠대로 시댁에서 좋아하지 않으시냐며 돈이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만 하라며 뿌듯해하고 계신데 정작 저희 시댁, 아니 시어머니는 반은도 시큰둥하고 오히려 불쌍해 보이던 애가 알고 보니 부잣집 딸내미였다고 사기를 친 며느리 마냥 쳐다보시니 이 오해를 어찌 풀어내야 할지 까마득했죠. 그래도 저 좋아해주고 챙겨주는 남편을 바라보며 즐겁게 결혼식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신혼집에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어머니와 약간의 트러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파트값이 오를 거라며 투자하는 셈 치고 처음부터 넓은 평수대로 골랐는데 둘이서 살 집이라 그런지 집이 무지하게 크게 느껴졌죠. 새 아파트는 아니어서 기존 집의 인테리어 시공까지 싹 다 새로 했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가구들은 결혼식을 치른 후에 남편과 함께 돌아다니며 하나씩 채워가기로 했는데요. 막상 살다 보니 당장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둘 다 직장을 나가야 해서 가구를 볼 시간이 주말밖에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결혼식에 신혼여행까지 몸 쓸 것들이 많아서였는지 몸살이 크게 나는 바람에 주말 동안 내내 침대에 알아 누워 있었고 결국 저는 밤새도록 남편 간호를 하다가 급한 대로 혼자 친정 아버지께 연락을 드려서 가구를 보러 다녔습니다. 가구 살 때 필요한 돈은 결혼 준비한다고 남편과 반반 모아놨던 돈으로 해결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평일도 주말도 일하고 가구 본다고 정신이 정말 하나도 없던 그때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전화가 오셨었어요. 회사에 있었는데 문자 확인하자마자 전화 달라고 메시지 하나 떡하니 보내신 시어머니 연락에 급하게 밖에 나와 전화를 드렸는데 회사인지 옆에 아무도 없는지를 확인하시고는 망설임도 없이 곧장 본론을 꺼내시더라고요. 주말에 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들은 아프다는데 너는 가구를 보러 갔다더라면서 아픈 남편을 두고 쇼핑할 정신이 있냐며 너가 어려서 그런지 철딱서니가 정말 없다고 누가 들어도 기분이 퍽 나쁠 만큼 제 흉을 제 앞에서 보시고는 본인 할 말 끝나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결혼 초에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어버린 거라서 뭐라 말대답을 할 수도 없이 가만히 들으며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긴 했는데 전화를 막상 끊고 나니 속에서 막 서럽고 뒤늦게야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아들이 몸살이 났으니 걱정되는 어머님 마음도 충분히 알겠고 그런 아들 내버려두고 밖에서 신난다고 쇼핑을 하고 다녔을 며느리가 미웠을 어머님의 의중도 다 알겠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남편하고 살림할 때 필요한 가전에 당장 식탁도 제대로 들어서 있지 않아 바닥에 상 차리고 쭈그린 채 밥을 먹고 출근했던 터라 조금이라도 빨리 남편과 편하게 살아보려고 쉬는 주말에 일부러 벼락치기 하듯 하루 종일 발품 팔아 다녔던 건데 제대로 오해를 하고 저를 나쁜 와이프 마냥 욕하시니 울컥했어요. 그날 결국 집에 가서도 남편과 처음으로 부부싸움이란 걸 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어머니께 말을 전했냐고 집에 돌아서자마자 남편 데려앉히고 언성을 높였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그냥 사실대로 너 가구 보러 갔다는 말밖에 안 했었다며 억울해하는 바람에 남편과의 싸움은 어영부영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전화 한 통으로 완전 서먹해져 버린 고부 사이로 뭘 어찌해야 모르겠다가 그래도 제가 아랫사람이니까 먼저 오해를 풀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주말을 맞아 시댁에 찾아갔고 어색했지만 함께 밥을 먹으며 또 없던 일처럼 잘 풀었고요. 뭔가 화해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일인데 왜 굳이 기분 나쁜 소리를 하셨나 싶어 나중엔 허무하기까지 했죠. 이런 게 결혼 생활이구나 싶어 결혼의 현실을 신혼 초부터 적나라하게 배웠답니다. 그 후로는 남편도 최대한 시어머니께 저에 대한 말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을 했고요. 시어머니도 남편이 저에 대해 별다른 말을 전해주지 않으니 재미가 없으셨는지 또 전화를 하고 뭐 하는지 뭘 먹는지 등의 꼬치꼬치 캐묻는 질문을 더 이상 던지지 않으셨어요. 그 덕에 비교적 서로 기분 상할 말이 오갈 정도의 오해받을 일도 없었고 저는 자연스레 남편과 새 가정 꾸리는 것에 온전히 몰두를 할 수 있었죠. 그날 첫 부부싸움 이후 저희는 나름 둘만의 반성도 했고 다시는 또 싸우지 말자며 서로에게 갖출 예의는 다 갖춰가며 이상적으로 지냈어요. 둘 다 직장인이다 보니 번갈아 가며 청소도 하고 평일엔 바쁘니까 대충대충 해먹었지만 주말이 되면 각 잡고 먹고 싶은 거 서로에게 차려주면서 지금 되돌아봐도 너무나 사랑스러울 정도로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시어머니 귀에 어찌어찌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안부 전화 나누다가 자연스레 오늘은 내가 와이프 좋아하는 음식을 해줄 거라며 남편이 좋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 소리에 시어머니는 네가 밥을 차리고 있는 거냐며 대바람 화가 나서 또 오해를 해버리신 겁니다. 이쯤 되니 오해가 아니라 그냥 제가 계속 안 입고 와서 밉던 와중에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 심보였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어른을 대하기 너무 어려서인지 시어머니 화에 잔뜩 쫄아서는 또 죄송하다는 말만 계속해서 드려야 했죠.
회사에 있는 저한테 또 저번처럼 연락이 오셔서는 아무리 요즘 애들이라지만 밖에서 일하는 남편 밥을 와이프가 차려주는 게 내조라면서 그래야 남편이 밖에서 일을 더 잘하고 돈도 잘 벌어오는 거라고 훈육을 하셨어요. 처음엔 훈육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자기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더니 끝에서 목소리가 잔뜩 격양이 되어 수화기 너머로 쩌렁쩌렁 목소리가 울릴 정도로 화를 내셨습니다. 이래봤자 200도 못 벌어오는 애가 직장에 생생을 내는 거냐며 급기야 제 직업과 월급을 비하하기까지 하셨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들어보는 모욕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서 한동안 눈물이 흘러나와 사무실에 곧장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결국 집에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며 반차를 썼고 그날 집에서 남편이 올 때까지 정말 펑펑 울었어요. 엄마가 안 계셔서 시어머니 흉을 볼 사람도 없고 내 고민 상담을 해줄 어른이 안 계시니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바람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제 꼴을 본 남편은 덩달아 놀랬고 다시금 시어머니로 인해 이 지경이 된 걸 알자 직접 시댁으로 찾아가더라고요. 다음날 퇴근도 해야 하는 사람이 한참을 시댁에 있다가 12시가 거의 다 되어서야 다시 집에 들어왔는데 뭐하다 왔냐고 물어보니 이제 엄마가 연락할 일 없을 거라며 절 토닥거리며 안아줬어요. 가서 시어머니랑 아주 한바탕을 해버렸나 보더라고요. 중간에서 남편이 정리를 잘해준 덕에 시어머니는 정말 또 연락이 한동안 없으셨습니다. 저희가 명절이 찾아와 시댁에 찾아가기 전까지 거의 반년이 넘도록 왕래가 한 번 없었죠. 다행히 제사가 없는 집이라 명절에도 아주 잠깐 인사를 드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렇게 뭔가 사이가 좋았는데 서먹서먹하고 괜히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어색한 사이가 되어선 거리를 둔 채 지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힘들 건 없었지만 중소기업은 언제든 재취업이 가능할 거란 생각에 임신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뒀고요. 남편의 든든한 도움으로 임신 초기에 태교를 하는 것부터 입덧이나 먹고 싶은 음식들까지 큰 어려움 없이 해결을 했습니다. 첫 아이라 그런지 남편도 우리 사이에 무언가 연결고리가 생긴 것 같다며 매일매일 아빠가 되는 것에 설레어 있고 보다 제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태교에 전념하도록 시어머니와의 연락은 더욱 철저하게 차단을 시켰어요. 그래봤자 저녁이 되어 혹여나 시어머니가 연락 오시면 몰래 안방에 가서 전화를 받는다든지 저한테까지 전달하지 않고 알아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정도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무척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저한테 바락바락 화내던 과거의 모습이 오버랩되며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거든요. 저한테도 아이한테도 시어머니 목소리는 안 듣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도 며느리니까 중간에서 아무 잘못 없는 시아버지께는 일부러 출근하신 시간에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묻곤 했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출산을 했습니다. 친정아빠와 남편, 이 두 사람의 응원 속에서 아주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죠. 애가 벌써부터 효자인 건지 가장 긴장하고 무서웠던 출산의 고통도 그리 오래 겪지 않았고 2시간 정도만에 순산을 해버렸죠. 의사 선생님이 확실히 어려서 그런지 힘 좋게 아이를 낳은 케이스라며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에도 산후조리가 중요하다고 하셔서 출산한 병원과 같은 건물 안에 있던 산후조리원에서 일주일 정도를 보냈어요. 지내는 동안 코로나 때문에 병실에는 한 명씩만 출입이 가능해서 가족들이 우르르 찾아올 수는 없었지만 저희 친정아버지를 포함해서 아버님과 어머니까지 모두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자식을 낳고 보니 왜인지 부모의 마음을 알겠는데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필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요. 다른 식구들은 미리 전화를 주고 왔었지만 시어머니는 무턱대고 아무 시간이나 편하실 때 오신 것 같았어요. 그 바람에 저는 먹던 점심도 남겨두고 어머님 모시느라 긴장을 했죠. 비록 제게 모진 말씀 하시고 제 마음 다치게 하셨지만 이왕이면 가족들끼리 잘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어머님 하며 살갑게 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한테는 여자 어른이 시어머니 뿐인데 이왕이면 엄마처럼 싸웠다가 화해도 하며 그렇게 진짜 가족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싶은 택도 없는 희망도 잠시 품어봤고요. 애를 낳는 바람에 제가 잠시 감수성이 풍부해졌던 것이죠. 그런데 살짝 어색하고 미묘했던 저와는 달리 시어머님은 처음 조리원 병실에 들어오시던 순간부터 제게 아주 푸근하게 대하셨어요. 아주 전에 아무런 갈등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레 들어오셔서는
제게 축하한다는 말씀도 없이 얘는 어디서 봐야 하는 거냐며 무턱대고 조리원 직원분을 찾더라고요. 코로나로 외부인들은 아이를 보는 것이 금지라고 병원 입구서부터 쭉 적혀 있었을 텐데 공지를 다 무시하고 말입니다. 내심 섭섭한 마음이 컸습니다. 아이보다 저와 함께한 시간이 더 오래되었을 텐데 제 걱정 한 번 안 해주시는 모습이 참 차가워 보이셨죠. 애써 마음 짓누르며 시어머니께 코로나로 아이를 볼 수 없다고 나중에 퇴원하며 마음껏 보여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런 악의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이걸 또 이상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자기를 코로나 확진자 취급을 하는 거냐며 왜 내 손주를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거냐며 제가 한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다시 한번 병원 직원을 찾으셨어요. 그것도 여기요! 여기요! 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말입니다. 덩달아 얼굴이 시뻘개지며 어머님이 창피해서 아주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웬 소란인가 싶어서 병원 직원이 막 뛰어왔고 아이를 왜 못 보는 거냐는 말에 겨우겨우 안전을 위해서라면 달래고 시어머니를 진정시켰어요. 하지만 정말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혼자 뭐가 그리 분통이 터지시는지 얘를 낳았을 때도 미리미리 전화를 해야 했던 거 아니냐며 왜 애를 다 낳고 산후조리할 때 자기가 와야 하냐고 자신은 아이를 보려고 온 거지 저를 보러 온 게 아니라면서 말은 말대로 쉬지도 않고 제 앞에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가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딱 한마디 진정하라고 앉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공손하고 차분히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어디서 또 삐딱하게 들린 건지 시어머니는 어디서 앉으란 말을 훈계냐며 저를 향해 급기야 삿대질을 하기 시작하셨고 밖에서는 다른 방 산모가족들이 찾아와 조용히 좀 해달라고 화를 내는데 시어머니는 거기에 또 아랑곳하지 않고 맞받아치며 상관 말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앞에서 발광하고 있는 시어머니 모습을 정말 보기 힘들더군요. 산후조리하며 몸도 마음도 진정이 되어가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꽉 막혀 무언가가 속 깊숙이에서부터 머리 위로 솟아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먹던 조리원 식판을 들어올려 내용물을 모두 시어머니께 던져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참다 결국 제 몸이 못 견디고 화를 표출해내고야 만 것이었죠. 산후조리에 좋다는 소고기 가득 들어간 미역국에 새우볶음과 나물무침 그리고 몸매 관리하라고 옆에는 두부 샐러드까지 놓여져 있었는데요. 밥 한 공기에 든 쌀 한 톨까지 남김없이 제 손 하나로 들쳐올려 앞에 계시던 시어머니를 향해 확 던져버렸어요. 차마 식판은 폭력적인 것 같아서 던져버리진 않았고요. 졸지에 몸에 좋다고 조리원에서 만들어준 음식으로 자기 몸에 테러를 당한 시어머니는 그걸 다 맞아가는 동안에도 놀라셨는지 외마디만 하며 내뱉으셨고 그 꼴에 제 방을 찾아왔던 직원이 놀라 남편을 부르고 저를 말리면서 상황이 종료가 되었어요. 뭐라 말을 못하고 멍하니 자기 꼴을 인지하던 시어머니는 직원의 손에 끌려나가셨는데 그런 시어머니 뒤통수에 대고 시원하게 말했습니다. 당신하고는 절대로 사이좋은 고부 사이로 안 지낼 테니 앞으로 각오하시라고 말입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또 난동을 피웠다 또 이렇게 며느리한테 음식물 투척을 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듯 제 발로 뛰어나가셨어요. 병원 1층 로비에 있다가 직원 전화 받고 달려오던 남편은 자기 엄마 꼴을 마주쳤는지 한참이 있어도 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저녁 늦게가 되어서야 저한테 와서는 미안하다고 그냥 미안하다고 꼭 안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직원분께서 제 병실로 오던 남편을 따로 불러내 시어머니가 무슨 행패를 부렸는지 다 말해줬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남편과는 오해 없이 있었던 일에 대해 속을 털어놓을 수 있었고 남편은 자기가 죄인이라며 애 낳고 못 볼 꼴을 당하게 한 것 같다며 퇴원할 때까지 내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며느리한테 그 꼴을 당한 시어머니도 제 얼굴을 못 볼 거고 저는 저대로 다신 그 꼴을 보고 싶지 않거든요. 화목하고 엄마 같은 시어머니를 두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정말 그간 제 속을 건드리고 울컥하게 만들었던 거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도 몇 번이고 시어머니를 홍군형을 내줬을 겁니다. 막 결혼해서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고 사는 며느리분들 절대 참지 마세요. 참으면 저처럼 뒤늦게야 펑 하고 화가 터진답니다. 뭐 결론은 해피엔딩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